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밥도 잘 먹고 걸어 다니니 아직 괜찮아.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몸속 근육은 겉으로 티나지 않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청년기의 근육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살은 늘고 근육은 빠져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숨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세포를 움직이는 대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당뇨 심장병 치매까지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큰 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 단백질을 거르는 습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근육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조금씩 잘라내듯이 어느 순간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서 이런 변화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는 것.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주범이다 라는 의견과 생활 습관이 70% 이상을 결정한다 라는 의견이 맞서지요. 하지만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고친 사람은 근육을 지켜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약해졌다고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대로 근육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실질적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근육을 지켜가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웃는 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끝내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다, 대충 먹는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근육을 늙게 하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 단백질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밤새 단백질 합성이 멈춰 있다가 아침에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그대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알람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뒤 걷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근육량도 확실히 유지되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 장수의 열쇠라는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단백질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고기도 좋지만 매일 아침 고기를 먹기 어렵지요. 대신 계란, 두부, 요거트, 그리고 따뜻한 콩국이나 삶은 콩 한 그릇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특히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노인의 하루 근육 유지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근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저녁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아침 단백질을 거르면 하루 종일 근육이 굶주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단백질 효과도 반감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5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두부 반 모와 달걀 하나를 아침에 추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이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힘이 달라요. 예전엔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다시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작은 습관의 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내 아침 밥상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이 근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아침에 챙기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활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계란, 두부, 요거트 같은 친숙한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밥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약은 무엇일까요? 비싼 보약일까요?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근육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학자들은 근육은 게으름을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마치 근육을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계단 몇 칸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작은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나를 써주는구나 하고 다시 성장 신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매일 단 10분씩 근육 운동을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즉, 작은 운동이 뼈와 관절, 나아가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운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만 하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벽 짚고 팔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이 아니라 벽에 기대어 팔을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잠깐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 운동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걷기는 기본, 하지만 근육 운동 없이는 다리에 힘이 남지 않는다. 즉, 걷기와 근육 운동은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걷기만 했습니다. 하루만 볼을 채울 만큼 부지런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허벅지 근육이 약해 몸을 지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5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2달 뒤 이분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훨씬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넘어질까 두렵지 않아요. 이 변화는 거창한 운동이 아닌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근육을 위해 한 동작은 무엇입니까? 만약 떠오르는 게 없다면 지금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앉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사용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발뒤꿈치 들기. 이 3가지 작은 동작이 여러분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70세에도 당당히 걸을 힘을 되찾게 해줍니다. 작은 운동이 만드는 큰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 두부, 계란 같은 음식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작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보충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7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마치 메마른 논처럼 힘을 잃습니다. 수분이 줄면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고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여 쉽게 피로해집니다. 몸이 무겁다,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 사실 갈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체내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 경련이 잘 생기고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인 탈수는 낙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넘어져 다치는 이유가 단순히 다리가 약해져서만이 아니라 수분 부족으로 뇌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2리터 이상을 권장하고 일부는 개인의 체중 활동량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라. 갈증을 느낄 때 벌컥벌컥이 아니라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운동 전후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씩. 이 습관만으로도 근육의 회복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는 차차, 나 커피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맑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야말로 근육을 적셔주는 최고의 약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근육 질환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5번 알람을 맞추고 물 한 잔씩 드세요. 한 달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도 몸이 한결 가벼워요. 비싼 약도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2잔, 3잔? 만약 5잔도 안 된다면 근육은 이미 목이 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물 마시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땐 식탁 위에 물컵을 늘 올려두거나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단백질이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운동 전후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근육 회복력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커피? 아니면 물 한 잔? 근육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물 한 잔이 근육의 생명줄이다. 여러분, 근육은 언제 자랄까요? 운동할 때일까요? 아니면 단백질을 먹을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운동 중에는 오히려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즉, 근육은 쉴 때, 특히 잠잘 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는 키를 키우지만 성인에게는 근육을 재생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깊이 자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그 힘이 절반밖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잠이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깊은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인의 불면증은 근육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낙상 위험을 2배로 높이고 회복 기간도 길게 만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맥주 한 캔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실의 환경입니다. 빛을 줄이고 조용하게 만들며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낮잠이 근육 회복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낮잠이 밤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낮잠이 길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낮잠이 몸을 살린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밤잠을 깨뜨린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드셨지만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살펴보니 밤마다 4-5번 깨어나고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물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2-3번밖에 안 깨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 놀랍게도 근육량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은 어떠십니까?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과 수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자랍니다. 깊은 수면이야말로 단백질을 재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녁 카페인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70세 이후에도 튼튼한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실에서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조용한 치료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 10시 이후에 밥 한 공기, 라면 한 그릇, 빵이나 과자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출출해서 조금 먹었을 뿐인데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큰 덫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으니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당분은 지방으로 변하고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은 방해받습니다. 즉, 밤늦은 탄수화물은 근육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태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한 사람들은 같은 양을 낮에 먹은 사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높게 치솟고 인슐린 반응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고 근육 회복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늦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빵 한 조각이라도 아침에는 근육을 살리지만 밤에는 지방으로 쌓이고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같은 열량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로리의 총량만 맞추면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같은 칼로리라도 언제 먹느냐가 근육과 대사를 결정한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녁을 소량으로 드시고 밤마다 TV 앞에서 과자를 드셨습니다. 밤에 뭘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하셨죠. 검사해보니 근육량은 또래보다 확연히 낮고 혈당은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밤 과자를 줄이고 대신 저녁 식사 때 두부와 채소를 충분히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2달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자꾸 먹던 습관이 줄어드니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힘도 더 납니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약 흰쌀밥 2그릇, 라면, 빵이라면 근육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탄수화물은 이중의 타격을 줍니다. 혈당을 올려 혈관을 지치게 하고 근육 회복을 막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탄수화물 과식은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아침에는 같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독이 됩니다. 만약 출출하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삶은 달걀 반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육을 늙게 만드는 늦은 밤의 과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더 젊게 살리는 절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상 앞에서, TV 앞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 쉬고 저녁엔 또 다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나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노인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노인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앉아있는 동안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신호도 사라집니다. 마치 기계가 전원을 꺼둔 것처럼 근육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시간을 앉아 있으면 그 운동 효과가 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짧은 운동만으로는 긴 좌식 생활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했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다. 나머지 앉아있는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근육대사 연구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에 미치는 해로움은 따로 존재한다. 운동과 별개로 오랜 좌식 생활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 걷는 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근육이 자꾸 줄어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나머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부엌까지 걸어가 보세요. 한 달 뒤 이분은 눈에 띄게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곤 했는데 요즘은 훨씬 가볍습니다. 바로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앉아만 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혹시 5시간, 6시간 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단 유도 3분만 움직여도 혈액은 다시 돌고 근육은 깨어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은 혈액순환을 막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결국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앉아있는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 단 2분이라도 일어나 움직이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70세, 80세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앉아서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한번 쭉 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근육은 이미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무엇을 드시나요? 물 대신 달콤한 주스, 탄산음료 혹은 당이 첨가된 커피 음료를 찾으시지는 않나요? 조금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달콤한 음료들이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순간 근육은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며 근육이 분해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은 음료는 근육의 건축 현장을 멈추게 만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2캔의 탄산음료를 마신 노인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3년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낙상 위험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당뇨 위험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 주스는 천연이니까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즙으로 짜내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는다. 따라서
주스는 과일보다 오히려 더 해롭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큰 컵에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근육량은 감소세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주스를 줄이고 대신 통째 과일을 조금씩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스를 줄이니 아침 피로가 덜하고 다리 힘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음료 대신 물과 통과일.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린 것이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음료수로 갈증을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물을 잘 안 마셔서 라는 이유로 주스나 이온 음료를 찾으셨다면 그것이 근육을 서서히 늙게 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레몬이나 오이를 넣은 물, 보리차 또는 무가당 허브티 같은 음료는 갈증을 풀어주면서 근육에도 해롭지 않습니다. 특히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장에도 좋으며 어르신들이 마시기에 가장 무난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순간 입은 즐겁게 하지만 근육에는 독이 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당 첨가 음료는 혈당을 치솟게 하고 단백질 합성을 막으며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맑은 물, 보리차, 허브티는 근육을 살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갈증이 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손이 주스로 가는 순간 근육이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고르는 순간 근육은 기뻐하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술 한 잔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신다.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성 한 잔이 근육에는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즉, 근육을 짓는 일꾼들을 술이 제일 먼저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로 태워져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알코올성 근위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노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노인보다 5년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졌고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나는 적당히 마시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는 적당한 알코올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적포도주 한 잔이 심혈관계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분석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근육과 뼈, 뇌 건강까지 고려하면 안전한 음주는 없다. 즉, 술은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근육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저녁마다 따뜻한 차와 단백질 간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요.
근육은 정직했습니다. 술을 줄이자 곧바로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피곤하니까 맥주 한 캔 하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캔이 누적되면 근육 속에는 작은 공백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힘들다면 현명한 대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술자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술 대신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는 것, 또는 술을 마시더라도 반드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근육을 갉아먹는 불씨입니다. 매일의 한 잔은 근육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공백이 쌓여 결국 큰 힘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이 내일의 다리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밤 과식, 오래 앉아있기, 달콤한 음료, 잦은 알코올. 이제 나는 무엇을 잃었나 라는 두려움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선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가 젊어집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다리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의 젊음 약이기도 합니다. 둘째, 심장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을 끌어당기는 펌프 기능이 커져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부전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단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온몸 근육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셋째,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모든 충격을 대신 받아 더 아픕니다. 하지만 근육이 든든하면 관절을 보호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자연 보조기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보호대가 바로 여러분의 근육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은 근육량과 정비례한다 고 주장합니다. 즉, 같은 70세라도 근육이 있는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와 뛰어놀 수 있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은 외출조차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70세, 어떤 80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하루 20분씩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걸음걸이는 60대 못지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내 두 다리가 약보다 더 든든한 힘이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를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관절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자존심을 살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웃는 힘.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면 얻는 선물은 3가지입니다. 뇌가 젊어지고 심장이 강해지고 관절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근육을 살리는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이 선물은 70세, 80세가 되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90세 어르신이 12주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쓰느냐, 안 쓰느냐에만 반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근육을 위해 한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혹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앉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근육은 깨어납니다. 저는 75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 매일 2부 추가하기, 이 2가지 작은 습관만 권했습니다. 2달 뒤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 손잡고 시장을 같이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2~3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주저앉았는데 지금은 30분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아침마다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술을 반만 줄이고 대신 물 한 잔을 더 하세요.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근육에 이렇게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불가피하다. 는 주장과 생활 습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는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실제 삶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꾼 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의 기둥이 아닙니다. 근육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기둥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물 한 잔 더하기, 밤 과식 줄이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70세에도 80세에도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감동. 여러분도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 5가지와 근육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쓰면 살고 방치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대답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올리고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시간마다 일어나고 늦은 밤 과식을 줄이고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70세에도 80세에도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근육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유가 바로 근육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함께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내 근육을 지킨다. 나는 내 삶을 지킨다. 나는 내 가족의 웃음을 지킨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의 28.1%가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들던 쌀자루가 이제는 너무 무겁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줄어든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구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적절한 단백질과 올바른 음식이 공급되면 노인의 근육도 다시 자란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의학 논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학학회는 65세 이상 노인은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로 잡힌 노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식량 속에서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과 생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이들은 놀랍게도 근육을 보존했습니다. 반대로 빵과 전분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뼈와 근육이 크게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 같은 현실은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일부 학자는 고령자 단백질 과잉 섭취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노인의 경우 단백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균형입니다. 적당한 양, 그리고 좋은 종류의 단백질을 매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다든지,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 유난히 피곤하다든지, 이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근육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6가지 음식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 6가지와 피해야 할 잘못된 선택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힘을 되찾는 차원이 아닙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고 병원비를 줄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광주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우리 곁에 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근육 회복 음식 6가지.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근육 회복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걀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달걀은 노인 근육 건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효율을 평가하는 표준 식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게다가 균형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무려 97% 이상으로 노인의 위장이 약해졌을 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양학회는 노인 단백질 권장식품의 첫 번째로 달걀을 꼽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9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근육이 여전히 단단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달걀을 평균 1.5개 이상 꾸준히 먹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달걀을 거의 먹지 않은 이들은 비슷한 나이인데도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훨씬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심장병에 나쁘다라는 경고 때문에 한동안 노인들이 달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 섭취와 심장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오히려 달걀을 먹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더 많고 낙상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도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특정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들어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와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쬐어도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합성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생활이 많은 노인에게 달걀은 작은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도 쉽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고민될 때 사실은 근육이 단백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달걀이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점심 무렵까지 기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실제로 촉진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삶은 달걀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한 소금을 뿌리면 노인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부드럽게 삶아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하루에 1, 2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 달걀 흰자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니까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노른자에는 근육 합성을 돕는 루테인, 콜린,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흰자만 먹은 그룹보다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은 그룹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달걀을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에 하나도 안 먹는다라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를 챙겨 먹는다라면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독립생활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달걀은 흔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보약입니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효과는 비싼 보충제 못지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의 삶은 달걀 하나를 올려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단백질은 물론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달걀에 이어서 노인의 근육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숨은 보물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리신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을 다시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신호 단백질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근육 세포에 지금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년기에 콩 단백질은 마치 작은 스위치를 켜듯 작동합니다. 두부는 이런 콩을 부드럽게 가공한 음식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진 노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소화율도 매우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 상태를 조사했는데 두부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15% 더 빠르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생물학적 가치가 낮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대로 노인의 경우 콩 단백질도 충분히 근육 합성을 자극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콩류를 매일 조금씩 다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전통적인 한식에는 이미 근육 회복을 돕는 콩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콩나물국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자연스러운 근육 보호 비밀이었던 겁니다. 서양의학이 최근 들어서야 단백질, 류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이미 콩을 식탁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은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 느낌. 사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당뇨 위험도 낮추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특히 여성 노인의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니 근육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줍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콩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 반모 정도의 두부를 반찬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다른 채소와도 잘 어울립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삶아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가공된 콩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달콤한 콩 음료 대신 삶은 콩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혹시
나는 치아가 약해서 콩은 잘 못 씹는다 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두부를 권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것이 근육세포에 전달되는 신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두부를 몇 번 먹었을까? 만약 답이 거의 안 먹었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두부 한 조각, 콩 한 줌이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주고 앞으로 10년간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은 값싸지만 그 가치는 금보다 높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근육 회복 약이지요. 오늘 저녁 반찬, 고기만 찾지 마시고 두부 한 모를 함께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살려주는 바다의 보물 연어와 생선류입니다. 이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연어와 생선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선은 노인의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어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개 약 20가라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노인의 약해진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북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연어를 자주 먹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고령자들은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유난히 낮은데 연구자들은 그 비밀을 생선 섭취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반대로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나이에도 근육 약화와 낙상 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생선의 오염물질, 예를 들어 수은이나 환경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생선을 매일 과다하게 먹는 것이 문제이지 일반적인 노인의 섭취 수준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훨씬 크다. 즉, 균형 있게 작은 생선이나 기름진 생선을 다양하게 먹으면 근육에도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선을 먹고 나면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가는 느낌. 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도 쉽게 손상되지 않고 피로가 덜합니다. 결국 기운이 오래가는 식사가 되는 거지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은 값도 저렴하면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어는 비싸서 자주 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서는 고등어와 정어리를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장수와 근육 건강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연어에는 달걀 못지않게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기 때문에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넘어짐과 골절 위험까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노인의 경우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구이나 조림을 권합니다. 소금은 적게,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하면 혈관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생선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하루에 생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운동 의지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오메가3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선은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음식인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생선을 몇 번 먹었을까? 만약 답이 한 번도 못 먹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고등어 한 토막, 내일 점심에 두부와 함께 연어 조각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움직임과 독립을 지켜주는 바다의 약입니다. 자, 이제 근육과 혈관을 살려주는 음식을 지나 다음은 초록빛의 힘, 바로 시금치와 녹색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육 회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고기나 단백질 음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근육을 다시 살리고 힘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초록빛 채소, 특히 시금치와 녹색 잎이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 니트레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로 바뀌어 혈관을 넓히고 근육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가 잘 들어오면 근육은 더 오래 버티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 힘이 20% 이상 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부족하면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한 줌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보디빌더들이 대회 전에도 시금치를 꼭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기 때문이죠.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처럼 시금치는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질산염은 가공육에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채소 속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발암 위험은 줄이고 혈관과 근육에는 이득만 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같은 이름이지만 출처에 따라 몸에서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봄철에 시금치나 나물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변도 잘 나오고 이상하게 기운이 더 나는 느낌. 그것이 바로 녹색 채소가 주는 실제 효과입니다.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 건강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도와 전신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는 겁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참깨나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2, 3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매일 한 줌 이상을 권합니다. 시금치 외에도 배추, 케일,
상추 같은 다른 녹색 채소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배추는 소화에 좋으며 상추는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녹색 채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육과 혈관,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자연의 약국과도 같습니다. 혹시 나는 채소보다 고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산소, 미네랄, 비타민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조율자의 역할을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해내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식탁에 초록색이 있었는가? 만약 없다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한 줌, 상추 몇 잎만 올려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색깔 하나가 근육과 혈관, 그리고 내일의 활력을 바꿉니다. 시금치와 녹색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초록빛 약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고기만 찾지 마시고 꼭 한 봉지에 시금치를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 4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잘못된 음식 선택이 근육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음식은 바로 흰빵과 설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음식은 바로 흰빵과 설탕입니다. 흰빵은 보기에는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사실은 근육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흰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때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쓰지만 곧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을 지켜야 할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자는 순간적으로 기운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을 약화시키는 함정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근육은 지방보다 먼저 희생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워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오히려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흰빵과 잼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통곡물 빵과 삶은 달걀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흰빵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5% 감소했고 통곡물과 단백질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3% 증가했습니다. 같은 열량을 먹었지만 음식의 질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설탕도 적당히 섭취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설탕이 뇌에 빠른 에너지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의 몸은 설탕을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설탕도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단빵이나 과자를 먹고 나면 잠시 힘이 나는 듯 하다가 곧 졸음이 몰려오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그 순간 사실은 근육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십시오.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근육도 보호됩니다. 설탕 대신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배, 감 같은 제철 과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빵이 없으면 아침을 못 먹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빵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빵 옆에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곁들이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치즈 한 조각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막아주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를 몇 번 드셨나요? 혹시 커피에 설탕 2스푼, 과자 한 봉지, 빵 한 조각 이렇게 합쳐보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근육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흰빵과 설탕은 입에서는 달지만 근육에게는 독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달콤한 빵 대신 삶은 달걀과 통곡물 빵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두 번째 잘못된 음식, 바로 가공육 햄과 소시지입니다.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찬 중 하나가 바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특히 간편하고 맛있어서 아침 반찬이나 도시락에 자주 쓰이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은 근육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숨은적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겉보기에는 단백질 음식처럼 보입니다. 고기로 만들었으니까 근육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가공육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과도한 염분, 포화지방, 인공 첨가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먼저 염분이 문제입니다. 소시지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힘이 안 날까라는 의문 뒤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산염 같은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햄과 소시지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물질이지만 몸속에서는 뼈와 근육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같은 나이의 다른 그룹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인가, 가공 방식이 문제인가? 일부는 고기 섭취가 과도하면 노인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가공 방식이다. 즉, 고기를 있는 그대로 구워 먹는 것은 근육에 이롭지만 햄이나 소시지로 가공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소시지 반찬을 먹고 나면 분명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금방 피곤해지고 오후에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는 단백질이 충분히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첨가물과 염분이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백질 음식 같지만 사실은 근육을 갉아먹는 가짜 단백질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절대 못 먹겠네 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대체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햄을 먹는 습관이 문제이지 특별한 날에 소량 즐기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햄 대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신선한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가공육 코너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보세요. 이 소시지 대신 옆에 있는 두부 한 모를 담으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년 뒤 근육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바람가능 식품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가공육을 줄이는 습관은 근육 건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가 들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대신 삶은 달걀, 구운 생선, 삶은 두부를 채워 넣으세요. 맛은 다를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햄과 소시지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근육을 잃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결국 여러분의 다리 힘, 허리 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방해하는 세 번째 적,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노인의 근육 건강을 해치는 세 번째 적은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두 잔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와인은 심장에 좋다, 맥주는 시원해서 소화에 도움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술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지을 벽돌은 준비되어 있는데 일꾼이 해독 작업에 붙잡혀 일을 못하는 셈이지요. 또한 알코올은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밤에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 근육 합성이 억제되고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몸이 더 무겁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노인이 같은 나이의 비음주자보다 근육량이 15% 더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와인은 심장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제가 있습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점보다 해로움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즉, 노인의 경우 술은 심장보다 근육을 더 크게 해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 사는 어르신들의 공통습관은 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즐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술을 자주 마신 그룹은 같은 또래보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근육을 잃고 자립을 잃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이상하게 손에 힘이 덜 들어간다. 평소보다 계단이 유난히 힘들다.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이 힘을 잃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술이 생활 습관처럼 굳어졌다면 갑자기 끊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주 7회, 주 2회, 소주 반병, 소주 1잔처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알코올의 일부 작용을 막아주고 근육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줍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술 대신 허브티나 무알코올 음료를 습관화해보세요. 따뜻한 보리차, 국화차, 루이보스티 같은 음료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술 한 잔 없으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마시는가? 만약 답이 거의 매일이라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6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걷는 속도를 바꿉니다. 술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근육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립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해치는 네 번째 적, 바로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으로 기운을 냅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 없으면 눈이 안 떠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심지어 진한 녹차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칼슘 손실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통해 칼슘 배설이 증가합니다. 노인은 원래도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쉬운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근육 수축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노인이 같은 또래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방해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밤에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근육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몸이 안 풀린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운동 능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카페인도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았지만 노인에게는 밤까지 영향을 주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곡물차나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인 대신 미네랄과 수분을 보충한 덕분에 근육 피로가 덜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커피의 향이 아니라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에 커피를 마신 후 밤에 뒤척이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 단순히 잠을 설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근육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낮에 사용하는 만큼 밤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카페인이 그 과정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커피 섭취량을 1.2잔 이하로 줄이시길 권합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국화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몸은 훨씬 가볍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블랙커피를 권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근육을 더 빨리 피로하게 만듭니다. 커피의 맛을 즐기되 불필요한 당분과 지방은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가? 혹시 3잔, 4잔을 마셨다면 근육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 잔 줄이는 작은 변화가 6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잠시 기운을 주지만 결국 근육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 향이 아닌 근육의 힘과 독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희망의 변화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잘못된 음식을 줄이는 순간 몸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움직임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과 허벅지가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 걸렸다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쉽게 일어났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세포가 새로 합성되고 근육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단이 덜 힘들어진다는 변화도 찾아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계단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근육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먹은 노인들이 6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평균 12%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속도 차이는 넘어짐과 독립적인 생활 여부를 가르는 큰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정과 목소리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몸의 힘이 목소리로도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말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다면 점점 더 또렷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웃을 때도 표정 근육이 살아나서 훨씬 생기 있는 인상을 주지요. 결국 근육은 단지 다리와 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표정까지 바꿉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이 근육을 회복하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디다라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느리긴 해도 분명히 회복된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80세 이후에도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했더니 어느 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진 느낌. 바로 그것이 근육 회복의 신호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넘어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합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 감소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채소, 생선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유지되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병원비와 수술비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도, 손주와 놀아줄 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내 근육이 지금보다 10%만 더 강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답은 분명할 겁니다. 걷기가 쉬워지고 계단이 가벼워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두부, 생선, 시금치를 올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를 정리하면서 음식이 곧 약이고 근육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식탁은 늘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역시 이 지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약을 먹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보약을 사 먹어도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근육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의 재료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근육은 희망이다. 예를 들어 달걀은 작고 흔하지만 단백질의 완전한 원천입니다. 두부와 콩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근육 합성에 스위치를 켭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로 근육과 혈관을 함께 살립니다. 시금치와 채소는 산소와 미네랄을 불어넣어 근육을 다시 일으켜 씁니다. 이처럼 평범한 음식들이 모여 하나의 약국보다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흰빵과 설탕은 단맛 뒤에 근육을 갉아먹는 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고기의 탈을 쓴 가짜 단백질일 뿐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막고 카페인은 수면과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선명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근육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의학은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것이지만 영양은 병이 생기지 않게 지켜준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는 근육 감소증을 예방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약은 처방이 필요하지만 음식은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밥맛이 없고 기운이 빠져 더 힘들었던 적. 반대로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고 나니 힘이 나고 표정이 밝아졌던 적. 바로 그것이 음식의 힘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습관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음식을 통한 근육 회복은 단순히 힘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 장을 보고 손수 요리할 수 있는 힘,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 이런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결국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오늘 저녁에 달걀을 하나 더 먹고 두부 반 모를 올리고 생선 한 조각을 곁들인다면 3개월 뒤 내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마 거울 앞에서 혹은 계단 위에서 그 답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단순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근육은 희망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 근육은 희망.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을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 그리고 그로 인한 몸과 삶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그 속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육은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조각, 시금치 한 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80세 이후에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채소를 챙긴 노인들이 근육량을 회복하고 지팡이를 내려놓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달걀을 챙길 거예요. 시금치를 매일 먹어야겠네요. 이런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잃지 않고 병원 침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습관을 지키느냐입니다. 혹시 내일 장을 보러 가신다면 오늘 배운 음식을 하나라도 담아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 햄 대신 두부, 술 대신 보리차, 커피 대신 국화차.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근육은 살아나고 삶은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독립이고 독립은 곧 자유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웃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